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있는데요. 한 치과 조직 내부에서 나온 소통이랑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평화인데 이게 그냥 뭐 좋은 분위기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조직 문화의 중심으로 딱 삼고 이걸 어떻게 지킬 거냐 뭐 이런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흥미로운 지점이죠. 단순히 뭐 업무 지시 잘하고 이게 아니라 동료, 상사 또 환자와의 관계 자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관리하고 조율한다. 그 관점이 좀 새롭네요. 이걸 좀 더 파고들면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평화를 지키는 방법, 그 실마리를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평화가 왜 깨지냐? 그 원인을 서로 기대치가 달라서라고 딱 짚어요. 그리고 그걸 풀려면 조율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아, 조율이요? 네,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미리 알려주고 예고, 어떻게 되거는지 공유하고 보고 또 들은 내용 다시 말하면서 확인하는 고명목창 이런 걸 제시하는데요. 근데 이걸로 다는 아니라고 해요. 더 깊은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 부분이 재밌네요. 평화가 그냥 당연히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기록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 평화롭지 않은 상태, 이걸 어떻게 다루라고 하나요?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해요. 아주 가끔 정말 어쩌다 생기는 사소한 문제는 그냥 참고 넘어갈 수도 있다. 있네. 그런데 이게 자꾸 반복되거나 뭔가 시스템적인 문제 때문에 자주 생긴다. 그러면 관계나 조직이 아예 깨지기 전에 반드시 조율을 해야 한다고 말해요. 조율을 시도해야 한다. 네, 그냥 참기만 하면 결국 더 큰 문제로 터진다는 거고요. 뭐 마지막 선택지가 관계를 끊는 거고요. 평화롭지 않은 상태를 미리 좀 막아보자 이런 데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조율이라는 원칙이 구체적인 관계 관리의 방법으로 딱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충치 치료할 때 인내의로 가능할지 아니면 아예 신경치료까지 가야 할지 좀 애매할 때 있잖아요. 아, 있죠. 네. 그럴 때 미리 치료 결과가 좀 불확실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설명하고 뭐 가능한 시나리오를 예고하고 동의서도 받고 이런 식으로 환자의 기대치를 미리 관리하는 거죠. 조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절차 설명하고 동의서 받고 이런 것만은 아닌 것 같던데요. 아, 맞아요. 중요한 지적이에요. 이 기록에서는 라포, 그러니까 정서적인 유대감 형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라뽀요? 네. 환자가 의사나 직원한테 인간적으로 좀 호감을 느끼면 사소한 불편함이나 뭐 예상 못한 일이 생겨도 좀 너그럽게 이해해준다는 거예요. 아하, 약간 관계의 윤활유 같은 거네요. 그렇죠. 딱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효과적인 환자 관리는 이런 절차적인 소통이랑 정서적인 교감,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진짜 좀 의외였던 건 이 관리라는 개념이 환자한테만 쓰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직원이 동료는 물론이고 심지어 원장, 그러니까 상사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거 좀 세게 들리는데요? 보통 반대 아닌가요? 하하.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기록의 관점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결국 직원의 근무 환경이나 만족도, 뭐 심지어 커리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원장이니까요. 아, 하긴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내 한정된 시간하고 에너지를 어디에 먼저 쓸 거냐, 이걸 좀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 동료, 원장 관계에 쓰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배분하라고 제안해요. 예시로 뭐 환자 2, 동료 4, 원장 4 이런 비율까지 들더라고요. 와, 비율까지요. 진짜 구체적이네요. 그리고 이 모든 관계 맺기는 처음에, 초반에 잘 해두는 게 핵심이라고도 강조하고요. 네, 맞아요. 한 번 딱 관계나 인식이 굳어지면 바꾸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서 특히 입사하고 한 달, 그 초반의 노력이 장기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치과 업무의 본질을 기술적인 게 한 3분의 1이라면 나머지 3분의 2는 바로 이런 관계 관리, 소통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하는데 이게 참 통찰력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쭉 살펴본 이 기록은 결국 직장 내 평화라는 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조율과 또 전략적인 관계 관리를 통해서 만들어가야 하는 거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환자뿐 아니라 동료, 상사까지 다 포함되고요. 특히 관계 초기에 잘 설정하는 거랑 라포 형성을 통해서 정서적인 기반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기술만큼이나 이 관계 역량이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의 일터에서는 어떠신가요? 기술이나 뭐 전문 지식 외에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관계를 조율하고 또 관리하는 부분이 실제 업무에서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느끼시는지요? 혹시 이 기록에서 제안한 예고, 경고, 라포 형성 또는 뭐 균형 잡힌 관계 에너지 투자 같은 이런 전략들을 의식적으로 한번 써보면 어떨까? 내 직장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